오비탈은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개념밖에 안 나와요. 다 개념이에요. 개념이라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거나 막 그러지 않고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오비탈 쪽 문제가 어렵게 나올 만한 건 사실 많이 없어요. 복잡하게 꼬아낼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다행히 개념만 잘 알면 되고, 오비탈의 개념을 좀 잘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데, 쌤 머릿속에 있는 개념 먼저 소개하면 오비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팡이에요 라고 말해요. 팡. 뭐가 들어가는 팡?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팡. 이 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오비탈을 방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을 하나 그린다면 이걸 하나로 오비탈이라고 불러주는데, 전자를 채울 건데 두 번째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 전자를 한 방마다 몇 개씩 채울 수 있다? 2개씩 채웁니다. 방마다 전자는 2개씩밖에 안 들어가. 방마다 전자가 2개 들어가. 2개의 전자가 한 개의 방에는 2개의 전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 2개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전자 2개는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둘 다 싫어해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는 맞춰줘야 된다? 화살표로 위아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스핀 방향이에요. 스핀 방향만큼은 반대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를 넣어준다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자를 넣어줘야 돼.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녀석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봐.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반시계 방향을 흘러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내 손가락 이용해서 전류 방향 이렇게 맞춰서 엄지 방향이 N극이었거든. 이거 물리인가요? 확인해. 미안해. 물리에서 배웠던 건데 이렇게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맞춰 이런 코일의 경우,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전류를 내 손가락 맞추면 엄지 방향이 N극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된다. 마찬가지로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 방향을 위에서 봤을 때 전류를 반시계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위가 N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을 만들게 돼요. 이걸 원자 자석 또는 전자가 만드는 어떤 자석의 개념이거든요. 원자 자석 개념에 들어있는 건데 전자가 혼자 스핀 방향으로 돌면은 자석의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위에 N극을 만든다면 반대 오른쪽에 있는 이 전자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스핀 운동한다면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이 N극, 위가 S가 돼서 그나마 달라붙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둘은 스핀 방향만큼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S극 방향으로 화살표를 둔다. 우리 책의 85쪽 맨 위에 나와 있어요. S극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놔요. 그래서 S극 방향 화살표 놓습니다.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는 건 이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표시하는 거라는 거지. 자, 2가지 얘기했어. 오비탈은 쌤 머릿속에 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한 방마다 전자가 2개 들어가는데 2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만큼은 서로 반대되는 게 들어가야 한다. 3개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절대 못 넣는다. 그래서 한 방에다가 3개 절대 안 들어가. 스핀 방향 같은 거 절대 못 들어가. 이것을 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파울리라는 사람이야. 이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해요.
전자가 들어가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3명의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이라는 원리를 이제 소개받게 될 거예요. 전자 배치 규칙 그래서 87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바로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한 방에 3개 절대 못 들어가 그리고 같은 스핀 방향 들어갈 수 없어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해당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제 쌤 머릿속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지금 자랑질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같이 쌤 머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도 오비탈이 좀 빠르게 잘 자리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먼저 설명하는 중입니다. 좋아요. 일단 이 정도 하고서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실제 오비탈이란 녀석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복습할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니까. 가운데 이게 원자인데 원자 주변에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 맨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일단 전자라고 생각해봐. 일단. 그래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찰칵 찍어. 그러면 일단 플러스 근처에서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플러스는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은 이 안쪽이 가장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바깥쪽도 발견될 수 있겠죠. 전자와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웅 밀어낼 수도 있잖아. 그치? 전자가 여러 개니까. 여기서 발견될 수도 있다고. 여기서 발견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부른 노래 이름은? 졸지 말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안 할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되게 낮은데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은 90% 이상인 곳을 지금 점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90% 이상의 무엇으로? 확률로 전자가 발견될 만한 곳을 점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 점 하나는 전자이다. 틀린 말이야 그랬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건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 90%가 되는 것을 경계면 또는 경계선을 그려서 오른쪽에 정밀도 그림을 경계면 그림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이 되는 공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 오비탈이라고 한다는 거지. 공간. 이 공간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밖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간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 대신에 이런 거 있어. 이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간 안에 또 다른 오비탈이, 이 안에 또 오비탈이 있어서 그 안에 또 전자 2개, 또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는 가능한 거지. 이 공간이라서 이 공간 전체에 전자가 2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장 넘겨봐. 자, 우리 총 2가지 오비탈을 소개받을 건데 첫 번째 오비탈이 S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이고요. 두 번째가 P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은 방인데 방의 모양이 좀 다른 거야. 방의 모양이 좀 달라. 방금 우리가 90% 확률로 발견되는 곳을 점을 찍어가지고 만든 경계면 그림이 동그란 또는 구의 모양을 한 오비탈이었잖아. 이 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스탠다드한, 맞나? S가 뭐의 약자였냐? 샤프한 형태라고 해요. 이게 샤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샤프 끝인가? 샤프한 모양이라서 S 오비탈이라 불러주고요. 이게 원리 원칙적인 프린시펄 맞네요. P 오비탈의 모양은 프린시펄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S오비탈은 이 구의 모양을 하고 있고 P오비탈은 R형 모양을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R형 모양. 이거는 마찬가지로 X축과 Y축과 Z축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이런 이상한 공간에 전자가 90%로 발견될 확률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특이한 오비탈이 되는 거야. 이러한 모양이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인 녀석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펼쳐져 있고요. 이게 Y축 방향으로도 펼쳐져 있는 P오비탈이 있고 Z축 방향으로 펼쳐진 P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P오비탈은 총 3종류,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의 P오비탈이 각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P오비탈은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Z축 방향이냐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따로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계산이 아니라 확률에 많이 의존한다 했잖아. 그래서 어떤 단서를 줄 때 다음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며 아싸 S네 라고 파악하고 들어가는데 이용되는 단서들입니다. 이니까 단서들이에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 개념. 자, 그리고 여기는 1S, 2S, 3S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1, 2, 3이 뭘 의미하냐면 껍질입니다. 1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존재하고 2차 껍질에도 S오비탈이 존재하고 3차, 4차, 5차 모두 S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존재해. 근데 S오비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1차 껍질은 S오비탈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연결해 볼게. 1차 껍질에는 S오비탈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잖아요.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 2개 들어간다고 알고 있잖아. 우리 옥텟 규칙에 의해서. 왜 전자가 2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1차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만 존재하니까 1차 껍질에는 바로 이 S오비탈만 존재하니까 전자가 2개만 들어간다. 자, 우리 옥텟 규칙하고 오비탈을 연결해서 좀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2차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8개 들어가면 안정적이다라고 배웠죠. 8개 들어가면 안정적. 그게 옥텟 규칙이었잖아. 실제로 2차 껍질에는 크게 S오비탈이 하나 존재해. 근데 2차 껍질부터는 이 안에 X축 방향의 P오비탈과 Y축, Z축 방향의 P오비탈이 하나, 둘, 총 3개. 보이나요? X축 하나, Y축 하나, Z축 하나, 총 3개의 오비탈이 추가됩니다. EP라고 쓰는데 이 안에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오비탈이 무려 3개가 있는 거죠. 총 오비탈은 몇 개입니까? S오비탈 하나, P오비탈의 전체 3개니까 총 오비탈 몇 개? 4개. 4개 오비탈이니까 각 오비탈마다 전자 2개 들어가면 총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네. 그래서 2차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야. 구분해서 말하면 S오비탈에 2개, 나머지 P오비탈에 6개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죠? 3차 껍질도 S오비탈이 있대요. 그 안에 뭐가 또 있겠어? X축 방향의 P오비탈, Y축 방향의 P오비탈, Z축 방향의 P오비탈 이렇게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S오비탈이 하나 있고 P오비탈이 총 방이 하나, P오비탈의 방이 몇 개? 3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간 남아있는 거 보여요? 이 남아있는 공간을 쌤도 이 모양은 잘 모르겠어. 어떤 특정한 모양의 어떤 오비탈이 또 채우고 있는데 걔를 SPD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차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얘는 S오비탈만 존재하고 얘는 S하고 P가 존재하고 얘는 S하고 P와 D까지 존재한다라고 순차적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 S오비탈의 방이 하나야.
등차 수열이라는 힌트를 줄게요. p 오비탈은 3개의 방이 있어. 문제!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5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보면 쌤 그림 못 그리겠어. 5개의 방이 있어서 총 전자가, 그럼 전체 오비탈이 몇 개야? 3차 껍질에는. 이 3차 껍질에는 오비탈이 전체 몇 개다? 무려 9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야. 그럼 각각 전자가 2개씩 들어가면 전체 18개의 전자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3차 껍질에 전체 18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 근데 18개를 채운다는 건 봐봐. 8개는 p 오비탈을 채우고 나머지 10개가 d 오비탈에 들어가는 거지. 요 d 오비탈이 좀 이상한 오비탈이야. 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 원자는 성질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이해돼요? 그래서 d 오비탈에 들어가는 녀석부터 우리는 외우지 않았던 거야. 그게 누구부터였을까? 원자번호 21번이에요. 원자번호 21번부터 딱 d 오비탈을 건드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외우지 않는 거야. 고3 때까지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했던 이유가 오비탈과 연결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d 오비탈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성질 예측이 안 돼. 그래서 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원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전이원소야. 이자가 다를 이자야. 전이원소. 전이원소의 반대말은 전형적이야. 얘는 성질이 항상 똑같아. 항상 줘라. 전형원소란 말을 써요. 전형원소가 20번까지를 말하는 거고 21번부터는 전이원소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 d 오비탈이 바로 그거야. 좀 확장하면 그럼 3차 껍질은 총 몇 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습니까? 18개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불러줍니다. 3차 껍질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니? 18개야. 왜? 오비탈이 우리 9개거든. 근데 안정적으로 채우려면 몇 개만 채워야 돼? 8개만 채워야 되잖아. 그게 옥텟 규칙이잖아. 그래서 옥텟 규칙이 뭐냐면 18개 중에 8개만 채워야 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 d 오비탈을 안 건드릴 수 있어. 그래서 8개만 채우는 거야. 8개만 채우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수와 옥텟 규칙에 옥텟 규칙에 맞게끔 채우려면 몇 개만? 8개만 채워야 한다는 걸 구분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1 때까지는 2개 채우고 2차 껍질 8개, 3차부터 다 8개를 채워라고 그냥 외웠어. 그지? 하지만 그건 옥텟 규칙의 근거에서 채워나간 거고 최대로 채울 수 있는 값은 더 많아집니다. 자, 이게 약간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n equal 1이 1차 껍질을 의미하고요. n equal 2가 2차 껍질, n equal 3이 3차 껍질, 4차 껍질, 5차 껍질 쭉쭉쭉쭉 하는데 자, 1차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얘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존재하죠. s, p, d, s, p, d, f, 그 다음에 f야. 얘도 S, P, D, F 또 뭔가가 있겠죠. 그 다음은 쌤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다 S가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1차 껍질의 S는 1S, 2차 껍질의 S는 2S, 3S, 4S, 5S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2차 껍질의 P를 2P, 1P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3P, 3P, 4P, 5P, 그 다음에 3D, 4D, 5D가 되겠죠. 그 다음에 4F, 5F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비탈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붙이는 거고요. 지금 정리하려는 건 뭐냐면 1차 껍질에 있는 오비탈 수, 오비탈의 수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자수, 전자수라는 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최대 수용 전자수를 말하는 거야. 1차 껍질에는 오비탈이 1개 있죠.
전자 2개 들어가겠네. 2차 껍질은 오비탈 몇 개예요? S가 하나고 P가 X, Y, Z 3개잖아. 총 오비탈 4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들어간 전자 8개가 되겠네요. 3차 껍질은 얘가 오비탈 하나, P가 3개고 얘가 5개라며. 그치? 전체 오비탈 몇 개? 9개. 전체 전자는 18개란 뜻이야. 얘는 전자 하나, 오비탈 하나, 3개, 5개. 얘는 F오비탈이라는 게 등장하네. F오비탈은 그러면 방이 몇 개일까? 1, 3, 5, 7이겠죠? 7개의 방을 하십니다. 암기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분류하면서 암기해야 돼. 이런 게 있어. 어떤 실체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전체 몇 개냐? 16개 보이나요? 16개? 전자는 32개 들어가겠네요. 규칙이 발견되나요? n equal 1인 경우, 2인 경우, 방의 개수가 1이고 4다.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는 n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오비탈 개수는 n의 제곱이 들어가.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2개만 채우니까 전체 최대 수용 전자 수는 2n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풀게 돼요. 100번째 껍질. 100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 수가 몇 개냐? 그럼 일단 오비탈이 몇 개인지 알아야죠? n의 제곱이니까 몇? 10,000개의 방을 가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전자 몇 개? 2만 개. 2만 개의 전자가 채워진 겁니다. 나 같으면 서술형 문제 1번. 뭐 이런 거. 100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 수를 써라. 일반식과 답을 써라. 이렇게. 일반식과 답을 써라.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식이야, 일반식. 50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수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오비탈을 좀 소개해봤습니다. 소개해봤고요. 이제 뭘 소개할 거냐면 전자들의 주소, 즉 양자수 개념을 소개할게요. 양자수. 이 책에 이제 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양자수. 오비탈 소개 좀 해봤고요. 양자수가 뭔지를 지금 소개할 겁니다. 양자수. 자, 여기 지금 쌤이 그려놓은 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 8개 들어간 거고, 3차 껍질에 전자가 18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전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나 1차 껍질에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있어. 난 2차 껍질에 들어있어. 난 3차 껍질에 들어있는데. 난 4차 껍질에 들어있으면 이럴 거 아니야. 자기가 어느 껍질에 들어있는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S오비탈에 있는지, P오비탈에 있는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P오비탈에 있다면 X축 방향인지, Y축 방향인지, Z축 방향인지도 표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표현할 건 오비탈 들어갔어.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를 다 표현하는 거야. 나 어느 껍질에, 어느 오비탈에, 어느 방향에, X, Y, Z야? 어느 축 방향에,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이 방향이야. 4가지를 설명하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전자가 자기의 고유한 값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 정보를 따라가면은, 너네!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정보를 양자수라고 해요. 쌤은 이렇게 표현하죠. 양자수를 전자들이 가지는 주소. 전자가 자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고, 어느 축에 있고, 어느 오비탈에 있고,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주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저 주소지가 같은 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3차 껍질에 있는 18개의 전자 중에서
3s에 들어있는 전자를 볼게. 3s라는 오비탈을 이렇게 모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이 전자, 너 양자수 좀 말해봐. 자,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주양자수가 1이고요. 아니지, 3차 껍질이죠? 주양자수가 3차 껍질이고요. 그죠? 주양자수라고 해요. 껍질의 수를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방위양자수를 이제 L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방위양자수는 자, 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0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L 이퀄 0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있는 ML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라는데 저의 자기양자수는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잖아. 방향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0이 됩니다. S 오비탈이라면 방향성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떨어지게 돼요. 0으로 땅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스핀 방향은 이걸 MS라고 표현해요. 스핀이라는 표현이야. 스핀 방향이 저는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라고 표현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85쪽 맨 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3차 껍질에 있는 S오비탈에 있는 이 녀석의 자기 양자수를 쭉 댄 거야. 거꾸로 따라가면 너 3차 껍질에 있네. S오비탈에 있네. 방향 당연히 없겠네. 너 반시계로 돌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럼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은 뭐라고 말할까? 얘는 저도 3차 껍질이에요. 저도 S오비탈이에요. 당연히 방향성은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자식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지? 마지막에 뭐가 달라야 돼? 회전 방향은 반대여야 하잖아. 저는 MS만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므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녀석조차도 절대로 마지막 저 스핀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수를 그래서 전자들의 고유한 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전자들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주양자수라는 말은 몇 번째 껍질이냐? 주양자수야. K 껍질 1차 껍질이죠. 주양자수 1, L 2차 껍질, M 3차 껍질, N 4차 껍질이었죠. K, L, M, N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방위양자수인데,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이야. 너 S에 있어, P에 있어, D에 있어, F에 있어.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S오비탈은 0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은 1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D오비탈은 2로 표현합니다. S가 0, P오비탈이 1, 그 다음에 D오비탈이 2, F는 3이라고 표현되겠죠? 0, 1, 2, 3이라는 규칙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있는 건 뭐냐면, 자, 2차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잖아. 그래서 S오비탈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오비탈도 있지만 1에 해당하는 오비탈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껍질은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죠. 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기면은 이제 자기 양자수가 나옵니다. 자기 양자수는 방향성이라고 했죠. 방향성. 너 어느 측 방향이야? 라고 했을 때 잘 들어.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자기 양자수도 0입니다. 자, 방위 양자수가 아까 이제 오비탈이잖아.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종류가 0이라는 건 S오비탈이라는 건데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도 0이 되는 거야. 근데 방위 양자수가 1이야. 뭔 소리야? P오비탈이죠. P오비탈은 X축과 Y축과 Z축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만 표시합니다. 뭔 소리냐면 X축 방향이 마이너스 1이야. Y가 0이야. Z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안 하고 세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잘 봐. P오비탈은 세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까지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1이 x축이야 이런 말 쓰지 않거든요. 이게 x축 방향이야, 이게 y축 방향이야, 이게 z축 방향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방위 함수가 2라는 건 SPT잖아. T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이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쪽은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쭉 펼치면 5개의 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개의 방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X축, Y축, Z축을 이걸 규정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불러줄 건데?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잖아. 저기? 여기?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방향성을 딱 규정하진 않는 거야. 그냥 개수만 가지고 3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P 오비탈이네. 5개의 방향성 갖고 있으니까 D 오비탈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양자수가 이제 스핀 자기 양자수로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냐를 얘기를 하는데 한쪽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반시계 방향을 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플러스라고 불러주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불러줍니다. 지구가 자전을 반시계로 하고 있잖아. 맞죠? 그거를 그냥 플러스로 봅니다. 시작합시다. 지구, 자전, 공전, 방향 다 반시계거든. 그걸 기준값 플러스라고 놓고 나머지 거꾸로 도는 것들은 마이너스라고 두자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 이런 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진다. 쓴만의 암기법인데 주양자수는 되게 주된 양자수잖아. 껍질, 그러니까 껍질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이건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방위양자수하고 자기양자수가 겁나 헷갈려요. 왜냐면은 스핀 자기양자수는 앞에 스핀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스핀 써서 ms 스핀이야 라고 써주면 되거든요. 주양자수는 n이야 라고 껍질 수니까 하면 되는데 방위하고 자기를 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 하는 건데요. 방위양자수는 s 오비탈의 종류잖아. 오비탈 종류를 방위양자수라고 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방위. 선생님 방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구 방위대 이런 거 생각났는데 참고만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어느 위치에서 S 오비탈에서 싸우고 있는 방위대와 P 오비탈에서 싸우고 있는 방위대. 근데 거기서 사랑이 꼽히는 거지. 잘 봐. P 오비탈 안에서 사랑이 꼽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전쟁이야 나야 어느 방향이야 뭐 이런 거. 자, 방향. 자기 양자수는 그 오비탈 안에서의 남자친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기지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방향성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어떤 방향 자기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자기 어느 방향이야 나야 쟤야 이렇게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 방위는 이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 S냐 P냐 D냐 이거를 의미한다 라고 좀 외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향수는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표현을 해요. ML 방위양자수의 파생이죠. 여기 안에 들어서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ML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스핀 자기는 MS라고 표시를 합니다. 요 기호가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근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자수에 대한 정의까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에너지 얘기만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문제 푸는 시간 가질게요. 자, 먼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추인데, 이건 왜 배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인데, 전자 11개를 이제 넣어야 돼, 오비탈에다가. 그 11개의 전자를 어디부터 넣을 거냐는 거야. 결론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채웁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낮아야 안정적이거든. 안정적인 곳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이 수많은 오비탈들 중에 누가 제일 안정적이냐? 당연히 1차 껍질이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1차 껍질에 해당하는 1s를 먼저 채웁니다. 전자 2개를 채우겠죠? 11개의 전자가 2, 셋, 넷, 5, 6, 7, 8, 9, 10 11개의 전자가 있을 때 요 2마리는 1s에 퉁퉁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그 다음 2마리는 어디다 넣는다? 2s에다가 채웁니다. s가 p보다는 에너지가 적어요. s가 p보다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p에다 채울 거야. 자, 2개도 또 그럼 채웠네요. 2s에 채웠어. 그 다음에 2p에다가 채웁니다. 2p를 꽉 채운 다음에는 3s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2p에다가 몇 개 채워? 오비탈이 3개니까 무려 6개를 채울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거를 다 2p에다가 이렇게 채웁니다. 너는 x축, y축, z축 쭉 채우면 되겠죠? 한 개 남네요. 한 개 남은 걸 3s에다가 하나만 툭 넣으면 돼요. 기억납니까?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그 이유가 뭐냐? 3차 껍질에 지 혼자 있거든. 보여? 그 혼자 있는 그 전자는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다? S 오비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비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아까 전이원소, 전형원소 얘기했는데 그 3차 껍질을 가득 채우면 너까지 넣을 수 있네요. 이게 3s 꽉 채운 거야. 보이나요? 나트륨 넘어섰네요. 전체 12개 마그네슘까지 간 거야. 그 다음 누굴 채우냐면 3p를 채우고 4s를 채웁니다. 3d를 점프했죠. 3d를 껴넘고 3차 껍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껴넘고 4s를 먼저 채워. 이게 뭐냐면 디오비탈은 4s보다도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야. 얘가 성질만 이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아. 누구보다? 4s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3p를 꽉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6개를 채우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요놈들이 3p에 들어가고 하나, 둘, 요놈들이 4s에 들어갑니다. 전체 몇 개냐? 10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딱 10개죠. 딱 전체 10개, 딱 20개야. 딱 20개까지만 4S 채우고 끝입니다. 21번부터는 어디를 채워야 돼? 3D를 이제 채워야 돼. 3D를 채우는 순간부터 뭐한다? 전이원소로 바뀐다. 성질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21번부터는 우리가 외우지 않았던 거다. 3D를 건드리는 순간부터야. 3D를 건드리기 직전까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3P를 채운 다음에 3D를 안 채우고 4S로 점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3P를 채우고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3D로 간다는 거. 저 포인트를 좀 기억해야 되고 암기법이 이 표야. 이 표를 가지고 암기하는 거야. 쭉 써놓고 화살표 그려가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D를 채우고 4P 채운 다음에 4D 안 채우고 OS 채운다 이렇게. OS 채우고 그 다음에 4D 채우는 거. 그래서 4P 다음에 4D 안 채우고 OS 채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외우냐고. 이 표를 그리면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암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1S보다 2S가 에너지가 많고 2S보다 2P, 2P보다 3S, 3S보다 3P가 에너지가 많은데 3P하고 3D의 에너지 차이가 되게 커. 가운데 4S가 껴있어. 그래서 4S를 먼저 채우고 3D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너지적인 관계를 모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자를 채워나가는구나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수소 원자는 좀 달라. 수소 기억나?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번째 껍질에 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에 해당하는 껍질이 결정되면 에너지도 결정되죠. 자, 그럼 껍질이 결정되면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건 오비탈하고는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래 껍질만 결정되면 에너지는 정해진 거야. 그래서 오비탈과 전혀 상관없이 1s 그 다음에 2s, 2p 에너지 어때요? 똑같아. 3s, 3p, 3d 에너지 똑같아. 4s, 4p, 4d 에너지다. 똑같아. 그래서 위에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채워질 때 1s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s, 2p를 다 채우고 3s, 3p, 3d를 다 채우고 와야 되는 거야. 다 채운다는 말이 안 되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1차 껍질의 에너지 다 똑같고 2차 껍질 다 똑같고 3차 껍질 다 똑같고 4차 껍질 다 똑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랑 비교하면 됩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 이 표하고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표가 좀 다르죠. 에너지가 똑같은 게 겁나 많아요. 그 이유가 수소 같은 경우는 껍질이 에너지를 이미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비탈과 상관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것도 이제 문제화되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86쪽 문제 풀려있죠? 풀려있고 풀려있네. 86 풀려있고 다 풀려있네. 안 풀린 사람 풀어보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복사할 테니까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잠깐 귀를 좀 쉽시다.